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동안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날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딱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제 인생 63년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린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가져다 준 것 때문에 말이에요.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올해 63살이고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금은 아들 준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만들어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갈비를 하루 전날 밤부터 양념에 재워두고 새벽부터 푹 삶아서 정말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감자도 적당히 익혀서 넣고 당근도 예쁘게 썰어서 색깔이 고운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돼지갈비찜을 해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곤 했거든요. 29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며느리 미영이도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친정어머니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자주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반찬을 만들어서 갔어요. 돼지갈비찜 말고도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찌개,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서였어요. 둘 다 직장에 다니느라 바쁜데 집에 와서 요리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영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 바쁜 직장이에요. 준호도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데 프로젝트 마감 때가 되면 밤늦게까지 일하곤 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먹는 것만이라도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아들 집은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 멀지 않아서 가끔 들르기에는 적당한 거리였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준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영이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잘 받아줬는데 점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받더라고요. 가끔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 메모를 남겨두곤 했어요. 한 번은 준호가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반찬을 해다 주는 건 고맙지만 미리 연락을 하고 오면 어떻겠냐고요. 갑자기 찾아가면 미영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러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미리 연락하고 가는 게 예의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리 연락을 해도 뭔가 어색했어요. 미영이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반찬을 해다 줬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돼지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서 큰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김치도 조금 담고 미역국도 만들어서 함께 가져갔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미영이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미영이야, 갈비찜 해왔어. 준호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해달라고 했나요? 맨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는 반찬 갖다 주고, 저희도 이제 어른인데 알아서 해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 준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미영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매번 연락도 안 하고 오시고, 저희 사생활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끼리 있을 시간도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반찬도 저희가 해서 먹으니까 더 이상 갖다 주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아, 미영이야. 엄마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러웠구나.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올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더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연락하고 오는 것도 싫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순간이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제 뺨을 때렸어요. 딱! 정말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제 왼쪽 뺨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영이도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닫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를 쏘아보기만 했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뺨이 얼얼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저를 때리는 건지. 그때 준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현관에서 저희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준호에게 미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이 또 반찬 갖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뺨을 맞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다 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이제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독립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오지 마세요. 저희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때린 것도 모르는 채로 며느리 편만 들고 있는 것도 화가 났어요. 그래도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들고 갔던 도시락통들을 다시 들고 말이에요. 정성껏 만든 갈비찜도 김치도 미역국도 모두 가져와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다른 승객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까 왼쪽 뺨이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영이 손톱에 긁힌 자국도 있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뺨을 맞은 거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기도 했어요. 남편이 계셨다면 며느리가 감히 저를 때릴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뺨이 얼얼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다음 날부터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반찬도 만들지 않았어요.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우리끼리 살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냥 너무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럽다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와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때린 것도 있었고 준호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짧게 받고 끊었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샀던 잠실 아파트 말이에요. 결혼 초기에 남편과 함께 산 아파트였어요. 그때는 잠실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미래에 개발될 거라고 해서 투자 목적으로 샀던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재건축이 확정되어서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시세가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준호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준호가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뺨을 맞고도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제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물려줄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기부였어요. 어차피 저한테는 살 집이 따로 있으니까 그 아파트는 기부해버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기부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 단체를 선택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는 단체였어요. 제 아파트를 기부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기부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후회하지 않을지.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지만 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물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부 서류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뒤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큰 기부를 해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된 거니까요.
기부가 확정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급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잠실 아파트 기부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정보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응, 기부했어. 왜? 준호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끼리 살겠다고 했잖니. 그럼 엄마, 재산도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 준호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고 바꿀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준호와 미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기부 취소할 수 있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영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그날 저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결정된 일이라고 했어요. 준호가 울면서 빌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영이도 함께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너희들이 우리끼리 살겠다고 했으니 정말 우리끼리 살아라. 엄마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그날 밤 준호와 미영이가 한참을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거든요. 며느리한테 뺨을 맞고도 제대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고 제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재산까지 물려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빌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기부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뒤부터 준호가 매일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엄마 마음을 돌려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워낙 계속 걸어대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준호가 우는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다 주는 게 그렇게 큰 죄였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일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미영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민해져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라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어머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인정했어요. 미영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매일 울면서 자책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날 미영이가 엄마를 때렸을 때 말리지 않았니? 왜 미영이 편만 들었니? 준호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때는 뺨을 맞은 줄 몰랐다고, 미영이가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다고. 그때 정말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자기 아내가 어머님께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어머님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며칠 후에는 미영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는지 정말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겠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다 주신 건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기부를 취소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미영이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미영이야, 넌 왜 그날 엄마를 때렸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영이가 흐느끼면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어머님께 풀어버린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자주 오셔서 간섭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어머님께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자기 친정 부모는 간섭해도 되고 시어머니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이야, 이미 늦었어. 엄마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했어. 그리고 기부도 이미 확정됐어. 미영이가 더 간절하게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제발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1시간 넘게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준호와 미영이가 번갈아 가면서 찾아왔어요. 때로는 함께 오기도 했고 때로는 각자 따라와서 빌기도 했어요. 심지어 미영이 부모님까지 찾아왔어요. 사돈 어른께 정말 죄송하다고, 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미영이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빌었어요. 사돈님, 미영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아이도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영이 아버님도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미영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사돈님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해다 주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미영이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저희 딸이 철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와서 빌고 미영이 부모님까지 오니까 이웃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가 자주 와서 우는 것 같던데. 저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동네에 소문이 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준호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설득하는데 전념하겠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와서 빌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직장을 그만둘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러지 마라. 직장은 다녀라. 엄마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마음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직장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준호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더 지나서 미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이 그리워요.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못 먹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물어봤어요. 미영이야, 넌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거니? 아니면 그냥 아파트 때문에 그러는 거니? 미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정말 어머님께 잘못한 게 후회돼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준호가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미영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사표를 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다니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다 싶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매일 그날 일을 후회하면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게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부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부금으로 지을 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해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기꺼이 참석했어요. 제 돈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착공식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 아이들이 새로 지어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단체 관계자가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큰 기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착공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도서관 착공식에 다녀온다고 했더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마음을 안 바꾸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바꿔. 이미 결정된 일이야. 준호가 또 빌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미영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이가 혼자 찾아왔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미영이야, 이러지 마라. 일어나라.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절을 했어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미영이가 1시간 넘게 절을 했어요. 저는 계속 일어나라고 했지만 미영이는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결국 저도 지쳐서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그만 일어나라. 무릎 아프겠다. 미영이가 그제야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미영이야, 용서하는 것과 기부를 취소하는 건 별개야. 기부는 이미 확정된 일이야. 미영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 후로 준호와 미영이는 기부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드리러 왔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려고 애썼어요. 미영이는 특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약간 건방진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느 날은 미영이가 갈비찜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라고 하면서요. 맛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처음 만든 치고는 꽤 잘 만들었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맛있네. 누구한테 배웠니? 미영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어머님 음식을 따라 만들고 싶어서 계속 연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준호와 미영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제가 간섭한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도서관도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어요. 단체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멋있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돈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도서관이 거의 완성됐다면서요?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그 도서관에 작은 후원이라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놀랐어요. 정말 달라진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겠다. 그 후로 준호와 미영이는 정말로 도서관에 작은 후원을 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1년이 넘게 지났어요. 도서관도 완공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준호와 미영이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뿌듯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준호와 미영이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어요. 때로는 큰 충격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법인가 봐요.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아마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 평생 모은 재산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준호와 미영이는 정말 좋은 부부가 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저에게도 예의를 지켜요. 며느리가 저를 때렸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겠죠. 미영이는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처럼 무례하지 않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저와 미영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요. 도서관에서 보내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있다니까요.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하시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요.